Hear me? 영하 50도 폭풍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죽을 줄 알았어요. 비상식량은 다 얼어버리고 통신은 끊기고, 그때 한국에 그것이 우리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베리아 구조대 역사상 최악의 조난사고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생존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야쿠츠크 긴급구조대 팀장 나타샤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 수많은 구조 작전을 지휘해왔지만 작년 겨울에 그 사건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했고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 작전만 전담하는 특수구조팀을 이끌고 있죠. 특히 저는 커피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스크바 최고급 바리스타 대회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을 만큼 커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답니다. 2023년 12월 21일,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야쿠츠크 기온이 영하 48도를 기록했지만 시베리아에서는 흔한 일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최고급 게이샤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일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오이메콘 지역에서 국제과학조사팀이 조난당했다는 거예요. 오이메콘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마을이에요. 겨울이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죠. 현지 기상관측소에서는 곧 폭풍이 올 거라는 경보도 보내왔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조난당한 팀은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6명의 팀이었어요. 그들은 영구동토층 연구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이었죠. 마지막 교신에서 한 과학자가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고 보고했어요. 영하 50도에서 난방 없이 버티는 건 불가능했죠. 저는 즉시 최정예 구조대원 8명을 소집했어요. 모두 시베리아의 혹한에서 수차례 구조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었죠. 우리는 최신 방한복과 응급의료 장비, 비상식량을 챙겼어요. 특히 저는 제가 아끼던 최고급 원두커피도 넣었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고급 커피 한 잔이면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악재를 만났어요. 기상 조건이 너무 나빠서 헬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폭설로 시야가 1m도 확보되지 않았죠. 저희는 즉시 계획을 변경해 설상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4시간을 달렸을까요? 갑자기 설상차 엔진이 멈췄어요.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에 연료 라인이 얼어버린 거죠. 현장까지는 아직 30km나 남아 있었어요. 걸어서 가면 최소 8시간은 걸릴 거리였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과학자들의 마지막 통신이 벌써 6시간 전이었으니까요. 결국 도보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무게 때문에 장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커피 메이커와 원두도 포기해야 했어요. 당시 저는 투덜거렸죠. 이런 상황에서 고급 커피도 없이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그때 우리 팀의 막내 대원이 자기 배낭에서 작은 봉지들을 꺼냈어요. 한국의 맥심 커피 믹스였죠. 그는 한국 유학 시절 이 커피를 알게 됐다면서 구조 작전 때마다 챙긴다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봉지 커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인스턴트는 커피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악몽 같은 구조 작전이 시작됐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작은 봉지들이 곧 우리의 생명줄이 될 거라는 걸요. 영하 50도의 폭풍 속을 걸었어요.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고 눈보라는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우리는 GPS와 나침반에 의존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죠. 걸을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은 우리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켰어요. 4시간째 걷고 있을 때였어요. 한 대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죠. 보통 이럴 때는 따뜻한 음료와 고열량 식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져온 비상식량은 대부분 돌처럼 얼어버린 상태였어요. 물도 보온병 안에서 얼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때 막내 대원이 다시 그 커피 봉지를 꺼냈어요. 보온병에 남아있던 마지막 따뜻한 물로 커피를 탔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마셨는데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차가워진 몸에 따뜻함이 스며들었고 금방 에너지가 생기는 게 느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작은 봉지 하나에 밥 한 공기만큼의 열량이 들어있더군요. 설탕과 프림의 완벽한 배합이 극한 상황에서는 최고의 비상식량이 된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커피의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프림 속 지방 성분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설탕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했죠. 게다가 카페인은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하 50도에서도 쉽게 녹는다는 거였어요. 6시간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시베리아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고 기온은 더 떨어지기 시작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대피소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조난자들의 생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우리는 30분마다 한 봉지씩 돌아가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죠. 귀중한 수분을 커피로 낭비하면 어떡해 라고요. 하지만 막내의 말이 맞았어요.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완벽한 비상식량이었으니까요. 가장 큰 위기는 8시간째에 찾아왔어요. 우리 중 2명이 동시에 저체온 증상을 보였고 의료 장비마저 추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남은 건 한국 커피뿐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보온병에 물로 커피를 탔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두 대원 모두 30분 만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의 광부들이 어떻게 이 커피로 7일을 버틸 수 있었는지. 한국 커피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어요. 한국의 식품연구팀에서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최적의 배합이었죠. 단순한 맛이나 편의성을 넘어서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을 고려한 과학적 설계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깨달았어요. 최고급 원두와 최신 커피 머신을 고집하던 제가 이 작은 봉지 하나의 가치를 몰랐다니.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10시간이 지날 무렵 우리 팀의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하지만 맥신 커피 덕분에 계속 전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조난당한 과학자들의 캠프였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작은 텐트 안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온기를 나누고 있었죠. 연료는 완전히 바닥났고 식량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자신의 비상 가방에서 맥신 커피를 꺼내더니 마지막 남은 커피라며 저희에게 건넸어요. 저는 그때 이 커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커피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조난 당일 모든 장비가 동시에 고장났대요. GPS도 위성전화도 말이죠. 게다가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텐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답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은 한국인 연구원이 가져온 맥신 커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뜨거운 물 한 컵으로 여러 명이 나눠 마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더군요. 먼저 적은 양의 뜨거운 물로 진하게 커피를 탄 다음 눈을 녹여 조금씩 더해가며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봉지로 4명이 마실 수 있었대요. 독일 출신 과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이게 그냥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마법 같은 음료였죠. 마실 때마다 체온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영국 연구원도 덧붙였죠. 우리가 먹어본 어떤 비상식량보다도 효과적이었어요. 일본 연구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과거 에베레스트 등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한국 커피를 활용했다네요. 고도 8,000m에서도 쉽게 녹고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서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비밀 무기로 통했다고 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식품 연구자들이 이런 극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죠. 게다가 봉지를 뜯는 방법부터 물을 붓는 순서, 심지어 봉지의 두께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6시간을 더 버텨야 했어요.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히 견뎌냈죠. 나중에 의료진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모두의 체온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었대요. 그들도 믿기 힘들다는 듯 물었죠.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버틸 수 있었나요?
이 사건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한국의 커피 기술력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커피 문화는 그저 맛과 향, 분위기에만 집중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커피를 과학으로 만들어냈고 생존의 도구로 재탄생시켰죠. 구조 후 저는 즉시 이 커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설탕과 프림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미세한 입자 크기부터 용해되는 속도, 심지어 포장재의 재질까지 모든 것이 극한의 환경을 고려해 만들었죠. 이건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긴급구조대의 장비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구조대원의 필수 장비 목록에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시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특히 고위 간부들은 러시아 구조대가 한국 인스턴트 커피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우리 팀의 생존 사례부터 과학자들의 증언,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이 작은 커피 봉지의 가치를 증명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어요. 기존 비상식량 키트는 한 세트에 $80였는데 맥심 커피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더 효과적인 생존율을 보장했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2024년 1월 또 다른 구조 작전이 있었죠. 알타이 산맥에서 조난당한 등산객 3명을 구하러 가는 임무였어요. 이번에는 모든 대원이 배낭에 맥심 커피를 가득 챙겼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조난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미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체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의식도 흐릿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링거를 놓아야 하는데 영하 40도에서는 링거액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한국 커피를 매우 진하게 탄 다음 설탕을 추가로 넣어서 응급 에너지 드링크를 만든 거죠. 놀랍게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30분 만에 조난자들의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의식도 점점 또렷해졌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의료진의 반응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조난자들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보통 이런 극한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심각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였거든요. 이 사건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됐어요. 러시아 구조대의 새로운 비밀 무기, 한국의 커피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의 구조대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죠. 모두 이 신기한 커피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시베리아 전역의 구조대가 빠르게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야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든 구조대원의 배낭에는 이제 맥심 커피가 필수품이 됐죠.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 비상식량 목록에 이 커피를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러시아 극지연구소에서도 특별한 요청이 왔어요. 북극 탐사대의 비상식량으로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대량 구매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비상식량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무게 대비 열량이 월등히 높고 영하 70도에서도 손쉽게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대요. 더 놀라운 건 우리의 구조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 이 커피를 도입한 후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율이 23%나 증가했더군요. 이건 그 어떤 최첨단 장비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어요. 저는 이제 매주 구조대원들에게 한국 커피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체온 상황에서는 더 진하게 타서 마시고 장시간 이동할 때는 농도를 조절해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식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BBC와 CNN에서 특별 취재팀을 보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죠. 시베리아의 기적, 한국 커피가 만든 구조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전 러시아에 방영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위스 산악구조대의 수석대장이 직접 저희를 찾아왔어요. 알프스에서도 매년 수많은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데 우리처럼 높은 구조 성공률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이 마법의 커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캐나다 눈사태 구조팀도 곧바로 연락해왔어요. 그들은 맥심 커피의 성분 분석 결과를 보고 놀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비율로 만들 생각을 했지? 라면서요.
특히 프림 속 지방 성분의 비율이 극한 환경에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수준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학계의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노르웨이의 극지연구소에서는 맥심커피의 성분 구성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들의 결론이 정말 놀라웠죠.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적 생존식품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네팔 세르파들의 증언이었어요. 에베레스트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커피라고 하더군요. 8,000m 고도에서도 잘 녹고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세르파들 사이에서는 필수품이었다네요. 남극기지에서도 특별한 요청이 왔어요. 현재 남극에서 활동 중인 12개국 연구팀이 공동으로 맥심커피를 공식 비상식량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거였죠. 실제로 남극의 한국정보고기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커피를 비축해두고 있었대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왔어요. 일본의 한 연구팀은 맥심커피를 마신 후에 체온 변화를 관찰했는데 일반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대요. 보통의 커피는 일시적인 체온 상승 후 급격히 떨어지는데 맥심커피는 체온을 안정적으로 2~3시간 동안 유지해준다는 거예요. 해외 언론들은 이걸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수백 년의 커피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이나 첨단 기술의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거니까요. 작은 봉지 하나로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을 구한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특히 많은 외신들이 주목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커피 믹스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첨단 우주식품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사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우주에서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완벽한 에너지 음료니까요. 이제는 전 세계 극지 탐험가들이 필수품으로 챙긴다고 해요. 북극점 탐험을 준비하는 팀들이 한국의 마트에서 맥심커피를 대량으로 구매해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심지어 등산용품 전문점에서는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특별 코너에 진열해 놓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한국 믹스커피 수급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매일 아침 야쿠츠크의 한인마트 앞에는 긴 줄이 생깁니다. 한국 믹스커피를 사려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당 구매 수량을 제한해도 오전에 문을 열면 30분 만에 완판되어 버려요. 심지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특히 시베리아의 구조대원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2,000개의 커피가 필요한데 겨우 200개 정도만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구해야 하는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졌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구조대원이 휴가를 내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맥심커피를 구입하려 했는데 그곳 마트에도 이미 다 팔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중국 관광객들이 전량 구매해갔다고 하더군요. 온라인 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맥심커피 한 박스가 $100를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 암시장에서는 $200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원래 가격의 20배가 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자 가짜 제품까지 등장했어요. 비슷한 포장을 한 중국 커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맛은 물론이고 효과도 전혀 없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사례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죠. 저는 얼마 전 한국 대사관을 통해 동서식품에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러시아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 수출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라이선스 문제로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더 복잡한 상황이더군요. 맥심커피를 만드는 동서식품의 지분 일부를 미국의 크래프트사가 가지고 있어서 해외 수출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용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대요.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특히 시베리아 지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러시아 올리가르가 맥심커피의 라이선스를 인수하겠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만큼 이 커피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겠죠. 우리 구조대는 현재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통해 조금씩 구매하고 가능한 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매년 시베리아에서는 수백 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 구조대와 함께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믹스커피의 정식 수출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한국의 이 놀라운 발명품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한국의 커피 기술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지 커피라고 무시했던 믹스커피가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음료가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이 아닐까요? 특히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2g의 작은 봉지 속에 담긴 과학, 수많은 연구진의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히말라야의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남극의 극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커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놀라운 한국의 기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커피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진화한 한국 믹스커피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도 기다립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경험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해외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구독과 공유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